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자녀의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서 부모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김정숙입니다. 33살 막내 아들 민수가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던 그날, 저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제가 아들의 예비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새순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가로운 오전 일상을 보내고 있을 무렵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민수의 전화였죠. 엄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봄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수줍은 목소리에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33년을 키워온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살폈습니다. 거실의 화분도 옮기고 창틀도 다시 한 번 닦았죠. 커피잔은 또 얼마나 여러 번 닦아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의 이런 설렘을 그도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시계는 어찌나 더디게 가던지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때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도 함께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떨리던지 문고리를 잡은 제 손끝까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길, 우리 가족과도 잘 맞았으면, 수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수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봄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띤 은영이가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아이보리 가디건을 걸친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이쪽이 은영이에요. 오늘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이는 차분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밝고 청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장신구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새와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옅은 화장까지. 모든 것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민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앉아요. 은영이는 조심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은 자세나 시선 처리 하나하나가 예의 바르게 느껴졌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머님,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죄송해서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은영이가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커피랑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성껏 준비해봤어요. 아직 서툴러서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수줍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바구니에는 리본으로 예쁘게 장식된 쿠키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직접 만들었다니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으마. 이뻐서 먹기도 아깝게 생겼구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영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은 늘 상대를 배려하는 듯했습니다. 민수야, 은영이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 같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쿠키도 만들어 오고. 네, 엄마 은영이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민수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은영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난 후 조용해진 집 안에서 은영이와의 첫 만남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잠자리에 들며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아들 민수와 은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수 곧 결혼한다며? 얼마 전에 여자친구도 만났다면서? 친구 영희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얼마 전에 집에 인사하러 왔어. 참 착하고 배려심 있는 아이 같더라. 둘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마음에 쏙 들더라. 봄바람이 살랑이는 카페 테라스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친구 한 명이 예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상자 속 쿠키는 지난번 은영이가 직접 만들었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모양은 물론 포장된 리본의 매듭 모양까지 일치했습니다. 이거 요즘 핫한 베이커리 신상이래. 예약하기도 힘들다던데. 어제 우리 딸이 사가지고 왔길래 오늘 함께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 그녀는 쿠키를 하나하나 나눠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쿠키를 한 입 베어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은영이가 인사차 왔을 때 만들었다며 선물로 준 쿠키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맛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구운 쿠키예요. 그날의 수줍은 미소, 겸손한 몸짓이 마치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은영이는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예비 며느리 이야기로 이어졌고 친구들의 경험담이 하나둘 쏟아졌습니다. 미숙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SNS 봐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랑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 며느리 볼 때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신구 하나 없이 수수한 차림, 완벽한 예절, 그리고 쿠키에 담았다던 정성.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잘 보이려는 욕심이 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면서도 국물 간을 맞추면서도 은영이의 첫인상이 자꾸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깔끔하다고 생각했던 옷차림이 이제는 마치 의도적인 연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쿠키 하나의 거짓말로 넘길 수 있을까요? 작은 거짓말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은 없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의심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쿠키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은영이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죠. 그러던 토요일 오후 민수가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봄 신상품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3층 여성복 매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원피스요. 다른 색상은 없나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목걸이와 귀걸이로 장식한 인형이었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보였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짙은 화장과 강렬한 레드 립스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은영이의 말투는 제가 알던 그 공손하고 나직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장 직원을 거만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차가운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옷 한 벌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직원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옷을 내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직원을 윽박지르는 은영이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손에 든 명품 가방, 화려한 주얼리,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까지. 지난번 제가 봤던 그 공손하고 단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장 직원을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힐끗거렸지만 은영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카드가 한도 초과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제 분명히 결제했는데. 잠시 후 계산대에서 들려온 은영이의 당황한 목소리.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돌아가며 긁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카드가 승인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가 아닌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은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실제 모습, 그리고 카드 한도 초과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는데 옆 칸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 이번 시어머님은 완전 순수하시더라고. 예전에 선생님이었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내가 수수하게 꾸미고 나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성공해야 해. 카드값도 밀렸는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지만 은영이의 말은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충격적인 모습을 본 후 은영이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은영이의 SNS를 찾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며칠 전 배운 인스타그램 검색 기능을 더듬더듬 사용해 보았죠. 화면에 나타난 은영이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해외 여행지에서의 화려한 모습들, 게시물마다 달린 수많은 태그들이 제 눈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호캉스, 프리미엄 라이프, 럭셔리 그리고 성공한 여자.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은영이의 두 가지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수수하고 공손한 모습, 그리고 백화점에서 마주친 화려하고 거만한 모습. 마치 두 개의 다른 그림을 번갈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 은영이의 모습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화려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모습,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해외 여행지의 모습까지. 제가 본 수수하고 단정했던 그 은영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로 당황해하던 모습, 백화점 직원을 윽박지르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은 충격적인 통화 내용까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지는 진실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어머님은 완전 순수하시더라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이라는 그 한마디가 주는 불길한 예감에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거실 벽에 걸린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대학 졸업식 날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순수한 눈빛. 그런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과연 말해야 하는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믿고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로서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지,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서두르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은영이가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었지만 답답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어 있었고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마저 은영이의 이중적인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저는 여전히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영이의 이중적인 모습을 본 후로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친구 영희가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부동산을 해온 영희는 이 동네의 모든 소식통이나 다름없었고 사람을 보는 눈도 정확했죠. 중심가에 자리 잡은 영희의 부동산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언성 높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수가. 잘 왔어.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줄래? 지금 좀 곤란한 일이 생겼거든. 영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67살 정도 더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소장님,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부동산 소개로 들어온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다고요. 처음엔 며칠만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오늘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탁자 위에 내리치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여기서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이러다가 제가 은행 이자도 못 내게 생겼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백화점에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본 모습이었구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꼭 말을 하던 은영이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말끝을 흐린 채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고급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바로 그 세입자예요. 갑자기 왜 도망가는 거죠? 아니, 저렇게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월세는 안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집주인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혹시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영희의 물음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저 사람이 우리 민수랑 결혼할 사람이야. 뭐라고? 영희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흥분한 집주인을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영희는 저를 안쪽 사무실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이건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저 여자 몇 달 전에 이 집 계약할 때 왔었어. 근데 그때 같이 온 남자가 있었는데 영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남자가 보증금을 대신 내더라고. 둘이 친밀해 보여서 남자친구인가 했지. 게다가 그 남자 꽤 나이 있어 보였어. 사업한다고 하던데. 제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듣는 내내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은영이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난 어떡하면 좋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이건 꼭 민수한테 알려야 해. 지금 당장. 사무실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 SNS의 허세스러운 사진들, 그리고 이제 밝혀진 월세 연체와 사기 행각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영희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은영이랑 같이 상견례 날짜 조율하러 갈게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흔들릴까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에 엄마가 너와 꼭 할 이야기가 있어. 내일 저녁에 시간 되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니, 그냥 엄마가 아들이랑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이 순진한 내 아들을 속이고 어떻게 이런 뻔뻔한 짓을. 분노와 착잡함이 뒤섞여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끓어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히려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런 여우 같은 여자에게 꼬여서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들을 아프게 할지라도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증거를 먼저 보여줄까 아니면 차근차근 설명을 할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결국 민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된장찌개는 우리 모자의 대화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식탁에 찌개를 올려놓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류들은 거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들이밀면 아들의 마음이 더 다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화로 시작해서 천천히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플지라도 이것이 우리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저녁 먹자고 하시고. 식탁에 마주 앉은 민수의 얼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천천히 하나씩 제가 알게 된 은영이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일, 부동산에서 마주친 상황까지 모두. 민수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은영이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은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엄마, 제가 은영이를 잘 알아요. 엄마는 겨우 몇 번 봤잖아요.
어쩌면 은영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닌가요?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몇 번 못 봤을지 몰라. 하지만 내가 모르는 은영이의 모습을 엄마는 봤어.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요? 요즘 애들 다 그렇죠? 야, 이 녀석아.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볼 줄 몰라서 어떡하니? 엄마 친구 영희 이모 사무실에서 함께 봤어. 그게 증거야. 대체 뭐가 더 필요하니? 은영이가 아무 말 안 하디. 그때였습니다. 아들 민수의 전화기에 메시지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의 메시지임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죠. 오빠,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벌써 민수 씨에게 말한 건 아니겠죠? 그냥 제 선에서 정리할게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죠. 너 도대체 뭐 하는 얘니?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진작에 쿠키도 사와서는 만들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넌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서 너 통화하는 소리도 다 들었다. 뭐 인생 역전이라도 꿈꿨니?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어. 모자가 순진해서 잘 속일 수 있나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어쩔 수 없죠. 축하드려요, 어머님. 멍청한 아들 지켜냈네요. 은영이의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울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민수 오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세요? 그 바보같이 순진한 아들 덕분에 전 연기하기가 얼마나 수월했다고요. 민수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은영이의 차갑게 울리는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은영아, 이게 무슨 말이니? 이게 정말 너의 진짜 모습이니? 오빠, 너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논 거야? 통화가 끊기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비에 젖어들며 사라졌습니다. 아들 마음에 든 상처도 이 비에 씻겨 내려가길 바라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던 어느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아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가 됐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은영이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하지만 엄마가 옳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눈먼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수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우연히 은영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은 강남의 어느 은행 지점장과 만나고 있다더군요. 그것도 그 사람 와이프가 있는데. 그러다 문득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엄마가 은영이를 너무 어렵게 보시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의 그 날카로운 직감이 절 지켜준 거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이 뭔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아들의 옆 얼굴을 비추는 것을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들을 걱정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들의 마음도 이 노을처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물들어가고 있나 봅니다. 얼마 후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이가 약속했던 이사 날짜가 지나도 집을 비우지 않아 찾아갔더니 집에는 아무도 없고 고지서와 독촉장만 수북이 쌓여 있더랍니다. 관리비도 밀리고 통장 압류 통지서도 있었다고 했죠. 정수가, 그런데 말이야. 어제 그 여자가 나타났다. 머리가 하얀 중년 남자랑 같이 와서는 밀린 월세를 현금으로 내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사 간다고 하더래. 아마도 또 다른 먹잇감을 찾은 모양이야. 정말 나쁜 여자였어. 영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민수가 은영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벚꽃 길을 걸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웃으면서 은영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취미로 시작한 테니스도 즐기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